영화 속의 사랑, 유부녀의 게임에 빠진 영계 청년, 한여름 밤의 유혹. 오늘 영화 속의 사랑은 로튼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182위를 차지한 한여름 밤의 유혹입니다. 영화의 한국어 타이틀이 한여름 밤의 유혹이 된 것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한여름 밤의 꿈을 연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영어 제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화 속으로. 영화는 한여름 대학 입학을 앞둔 더그가 가족들과 시골 별장을 가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여름 휴가로 친구 칼슨이 반갑게 더그를 맞이합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는 예쁜 여자애들도 많이 만나고 잘하면 좋은 결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 더그는 마음이 설레는데, 칼슨은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는 친구입니다. 내가 10명 중 9명한테 차여도 열흘에 한 번은 잠자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10번째 여자를 만나려면 9명한테 빨리 차여야 해. 여자는 꽃이라고 있는 거야. 더그는 칼슨과 함께 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작은 마을이라 함께 즐기는 분위기로 노래를 부르며 주차 딱지를 없던 것으로 해주는 대신 손님들에게 술 한 잔씩을 돌리라고 말하는 보안관쟁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옆집에 엄청난 미모를 가진 레나라는 여자가 이사를 오는데, 그녀는 유부녀였지만 더그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 계속 주시를 합니다. 남편인 엘리엇이 더그네 집에 인사를 하러 오고, 그가 엄청난 부자임을 알게 되고, 더그는 엘리엇의 부탁으로 보트를 수리하는데, 그런 더그의 앞에 레나가 수영복을 입고 나타나 샤워까지 하며 도발을 합니다. 더그의 이런 마음을 알 리 없던 엘리엇은 정식으로 더그를 고용해 자신의 보트를 정비하는 일을 맡기고, 보수로 시간당 14달러를 불렀다 12달러로 낮추는 더그에게 엘리엇은 20달러라도 줬을 것이라며 한 수 가르쳐줍니다. 그날 밤 더그는 옆집에서 들리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깨는데, 행복할 줄 알았던 그들 부부가 싸우고 있었고, 엘리엇은 레나에게 폭력까지 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그는 레나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가는데, 원인은 차에 붙은 거미 때문으로 거미를 치워준 더그에게 생명의 은인이라는 말을 해서 더그를 황당하게 만듭니다. 더그는 레나의 차까지 손을 봐주면서 레나와 가까워지고, 더그는 친구 칼슨에게 이 일을 자랑하는데, 칼슨은 엘리엇은 술만 마시면 아내를 폭행하는 폭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그는 어두운 밤 귀갓길에 레나와 마주치는데, 레나는 집 열쇠를 두고 나와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억수같이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는데, 더그는 레나의 부탁으로 창문을 깨고 집으로 들어가지만 유리창에 손을 다치고, 레나는 그런 더그의 손을 직접 치료해줍니다. 돌아서 나가려던 더그는 레나에게 충동적으로 키스를 하고 결국 서로 끌리는 마음에 함께 잠자리를 갔는데, 그날 밤에 일은 둘만의 비밀로 간직하자고 약속한 둘은 이후에도 위험한 일탈을 계속하게 됩니다. 남편이 있는 곳에서도 아슬아슬하게 눈을 피해 섹스를 원하는 레나에게 더그는 더욱 놀라는데, 레나는 엘리엇이 집착이 강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조심해야 된다며 추적이 불가능한 선불 휴대폰을 더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더그는 얼마 후 엘리엇 부부와 시범항해를 나가서 레나는 엘리엇이 자신을 괴롭혀 곧 이혼을 할 것이라고 더그에게 말하는데, 며칠 후 레나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간 더그에게 레나는 남편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며칠 후 더그는 레나의 다급한 부탁에 레나의 집으로 달려가는데, 그곳에는 엘리엇이 죽어 있었고, 망설이는 더그를 묘하게 자극해 더그가 엘리엇의 시체를 처리하도록 만듭니다. 현장을 청소하고 엘리엇의 시신을 바다에 유기해 사고사로 위장하기로 한 더그는 엘리엇의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싣고 선착장으로 향합니다. 보트에 시신을 옮기던 중 관리인에게 들킬 뻔하자 얼른 엘리엇인 척 기장해서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시신이 실린 보트를 타고 강으로 나가 불을 지르고 빠져나옵니다. 다음날 사고로 위장된 엘리엇의 시신이 발견되어 마을은 난리가 나는데, 경찰들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더그는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레나가 엘리엇의 죽음으로 무려 10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보험금을 타게 되는 것도 알게 되는데, 보험금 문제로 보험조사관인 알버레즈가 마을에 오게 됩니다. 그녀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기 시작하고, 레나는 더그와 거리를 두기로 하는데, 그녀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남편은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표합니다. 경찰은 엘리엇이 화재 이전에 두부 출혈로 사망한 것을 알아내고, 사고 당일 선착장 관리인이 용의자를 목격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망은 한층 좁혀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보험조사관인 알버레즈가 창문을 깨면서 생긴 혈흔까지 발견하자 더그는 더욱 초조해지는데 변호사인 엄마의 유창한 언변으로 더그는 일단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나 레나가 갑자기 스토커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새 진술을 하면서 상황이 꼬이는데 더그가 따지자 그녀는 너무 당황해서 튀어나온 말이라며 미래를 함께하자는 약속으로 더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럼에도 불안을 지울 수 없었던 더그는 유일한 증거물인 레나에게서 받은 선불 휴대폰을 보트하우스에 숨겨두고 나오게 됩니다. 이후로도 더그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레나가 스토커가 창문을 깨고 들어와 속옷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등 모든 상황이 더그를 지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조사관은 레나가 더그를 이용하려는 걸로 보인다며 더그를 설득하자 고심 끝에 더그는 칼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는데 칼슨은 증거를 찾아 살인은폐죄를 자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레나와 미래를 저지른 증거가 필요해 더그는 보트하우스로 선불 휴대폰을 찾으러 가지만 보안관을 피해 자전거를 타고 보트하우스로 가는 더그를 본 알버레즈가 보안관에게 더그의 행방을 알립니다. 하지만 보트 창고에 숨겨두었던 휴대폰은 이미 레나가 가져간 후였고 레나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경찰차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더그를 끌어당겨 겁탈을 당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경찰은 더그를 체포합니다. 더그는 친분이 있던 보안관 잭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잭의 배려로 레나를 쫓아가 그녀가 묵는 모텔에서 문제의 휴대폰을 손에 넣고 위장신분 여권들도 발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더그는 살인 누명을 벗게 되고 레나는 보험조사관 알버레즈의 손에 잡혀서 소송되는데 더그는 레나와 알버레즈에게 똑같은 문신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들이 특별한 관계임을 알아차립니다. 알버레즈의 차에 탄 레나는 마지막 정이라도 베푸는 것처럼 더그가 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차창 밖에 내려놓고 그대로 도망쳐 버리는데 두 여성은 역시 연인관계였고 둘이서 짜고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더그가 짧은 형기를 마치고 나온 것으로 영화는 결말을 맺는데 더그는 지난 일을 떠올리며 허망한 독백을 합니다. 그녀 자신도 말했다. 내 청춘을 빼앗는 것 같다고. 그렇다고 내게 선택권이 없었던 건 아니다. 줄어든 형량을 채우고 세상에 나왔다. 아마 그 증거가 아니었으면 더 끔찍했을 것이다. 아직도 그들을 찾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난 여전히 여기에 있다. 물론 나는 변했지만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다른 선택을 하고 싶다. 그래도 그녀를 생각하면 그녀의 얼굴과 몸매, 자기 속내를 완전히 숨긴 것까지. 만약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면 난 어떨까? 당신이라면. 영화를 만든 사람들. 엘리자베스 앨런 로젠바움은 지가 어워드 후보에 오른 영화 감독인데 6개의 TV 파일럿을 감독하고 제작했으며 모두 시리즈로 발탁되었습니다. 코넬 대학교를 졸업했고 USC 시네마스쿨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는데 그곳에서 가장 강한 감독 후보자로 잭 니콜슨 상을 받았습니다. 닉 조나스는 미국의 가수로 2000년대 초중반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그룹인 조나스 브라더스의 삼형제 중 막내였지만 해체 후 2014년부터 섹스 어필 이미지로 삼형제 중 가장 잘 나가는 편입니다. 이사벨 루카스는 1988년 데뷔 이래 60편이 넘는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으면서 식지 않는 인기를 입증해온 배우입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영화는 줄리아 로버츠, 카메론 디아즈와 함께 출연한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으로 마이클 오닐 역으로 스타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영화 속의 사랑은 유부녀의 게임에 빠진 연기 청년 한여름 밤의 유혹이었습니다.